저는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나 와보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스폰서가. 요즘 드라마 제목이 진심이 닿다라는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저는 파트너와 스폰서 간에 진심을 전하는 그런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두 배우가.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유인나 얼굴을 펴버리고 제 얼굴을 어울리나요? 네. 이럴 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멋진 남자 배우 옆에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저의 오늘의 강의 주제는 진심을 담다입니다. 자, 모든 일에는 인과율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결과만을 두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고 그 결과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원인을 반드시 빠르게 파악하셔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것을 그 결과만을 두고 상황에 대처할 때 내 감정이 앞서서 그걸 감정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결국 나는 사람을 잃게 되고 그 일을 해결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BC 사인업 하시고 나서 저희가 몇 라인 내려가요? 4개 라인 내려가요. 이 일을 하면서 지칠 수도 있고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고 잠깐 집에 갔다 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4명을 소개하죠. 그 4명이 또다시 4명을 소개하는 게 2단계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힘이 든다, 이사나가 돈이 안 된다, 또 뭐 스폰서 탓, 또 뭐 다른 탓, 이렇게 탓을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은 1단계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2단계까지만 내려가 보더라도 내가 팁이 생기고 내 파트너를 후원하는 재미가 생기고 또 어느 정도의 오토에서 올라오는 작지만 권리소득의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2단계만 내려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제대로 된 나 같은 사람 4명을 찾기도 전에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2단계까지만 한번 버텨보자고요. 내 산하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이상 내 팀을 한번 꾸려볼 때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팀을 꾸리게 되죠. 내 파트너를 내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싶어 하는데 다 알지 못합니다. 자, 저도 자식이 있어요. 사람 자식 2명 있고요. 개 자식 집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제 속으로 난 제 자식도 제가 그 속을 모르겠어요. 둘이 너무 달라요. 비유 맞추면 속에서 부하가 막 끓어요.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인데. 근데 파트너는 제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죠. 다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만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점점 멀어져가고 더 요 작은 점으로 시작한 것이 너무나 크게 오해가 부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꼭 2단계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버텨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심폐소생술에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여러분? 몇 분인지? 몇 분이에요? 10분? 죽어요. 사망하셨어요 그분이. 몇 분? 3분. 4분. 심정지가 오고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 심정지가 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여러분 4분이에요. 4분. 그 심폐소생술의 6단계 안에 제가 저희 진심의 기적, 나의 소중한 파트너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제가 대입시켜 봤거든요. 자, 첫 번째, 의식 확인.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유산화에 대입을 해보면 현재 나의 라인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맵을 통해서 죽어있는 라인 아니면 또는 죽어가는 라인, 현재 나의 라인을 파악하셔야죠. 보기 싫어도 보셔야 됩니다.
다 죽어 있어도 그래도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예, 119에 신고하는데 저희는 스폰서님께 신고를 해야 되죠. 반드시 스폰서님과 나의 라인에 대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현재 나의 라인에 대해서, 나의 맵에 대해서, 나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가슴 압박 위치 찾기를 유선에 대입해보면 이 리더를 살릴 만한 리더인지 내가 다시금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보다 죽어가는 또는 죽은 라인을 살리는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패, 패승 또는 패패의 관계에 될 거라면 손해죠. 서로가 승승의 관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리더를 다시금 내가 정말 올바른 리더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슴 압박이 뭐냐면 우리는 꾸준한 소통 안에서 타이밍을 찾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유선에서 너무 지쳤고 유선한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유선한 제품도 뭐 이렇게 로고도 쳐다보지 않을 만큼 다운이 된 친구인데 자꾸 내가 이 친구를 빨리 세우려고 하는 욕심에 계속 유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절대 안 돼요. 유선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왜요? 유선화가 아니어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사이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서 그분과 꾸준한 소통 안에서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돼요. 타이밍. 어떤 타이밍? 그분이 이 안에서의 즐거움과 행복함과 그 감동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와요. 왜?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유선화가 생각이 나요. 유선한 사람들이 정말 좋았고 행복했고 착했고 또 유선화가 훨씬 더 다른 일보다 쉬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다운됐었을 때 계속 유선화 이야기를 해서 그분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기보다는 꾸준한 다른 이야기의 소통으로 인해서 또 타이밍을 조금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인공호흡 5번째, 상대방의 핫버튼, 다른 핫버튼이에요. 원래 그 사람 처음에 컨택했을 때 핫버튼이 그 사람이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주저앉아 있는 거거든요.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핫버튼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소통 안에서 이 타이밍을 찾을 때 그 대화 안에서 다른 핫버튼이 생겼는지를 반드시 그 대화 안에서 내가 꾸준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그것을 진심으로 전달해야지 내가 내 욕심에 자꾸만 빨리 제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 수가 상대방은 다 보여요. 왜? 교육을 받았잖아요. 전 안에서. 유니스타즈 안에서. 굉장히 똑똑해요. 이미 머리가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분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할. 처음에 유산한 사인업 하는 것보다 주저앉았다가 또는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힘들다 또는 뻘쭘하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어떤 결단이 있지 않으면 와도 또 똑같아요. 또 똑같은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거고 그러면 오남 안 하고 결국 이 심폐소생술을 한 스폰서는 너무 힘들고 늙어요. 그죠? 그래서 강력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할 그 프로포즈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그분에게 다시금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케이스를 4개, 제 케이스를 4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 이외에도 굉장히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4개만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분이 절대 본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파트너 중에 남자 파트너가 이분 하나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너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내일 오실 거라 참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성별이 달랐고 그 다음에 어렵고 인생 경험이니까 어리다 보니까 좀 부족했죠. 그리고 타 네트워크를 조금 몇 가지 경험을 해보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성별이 다르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는 달라요. 그걸 저는
좀 제가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격 유형이 가슴형이다 보니까 그분은 약간 머리형이시고 굉장히 이게 이제 좀 맞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으로 다가갔고 그분은 많이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계산도 빠르시고 또 저보다 많은 네트워크 경험을 또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 처음에 유사가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이 시스템에 완전히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본래도 조금 이렇게 머리가 조금 이렇게 커요. 근데 시스템 안에서 더 과부하가 되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그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본인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좀 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다른 일을 해보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버린 건 아니고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더 강하게 했던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그냥 다른 일을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저는 100% 확신했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내가 반드시 널 돌아오게 만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서로 SNS 팔로우가 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성장, 팀의 성장을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가 보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 리더님이 한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한 라인이 대실적이지만 셀미팅, 라인 미팅 제가 주제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그 라인을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제자리에 들어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라인을 케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루비 디렉터가 되고 나니까 톡이 왔어요. 루비 되신 걸 축하한다고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서부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오토를 중시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제품을 섭취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얼굴이 너무 피곤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예상하고 있었어요. 난 점점 더 예뻐져야지. 그런데 다음에 만나면 그 리더님은 되게 힘든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루비 디렉터가 되고 나서 만남을 요청했고 그 친구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이미 하고 약속을 잡고 나갔는데 7kg 이상이 빠져있더라고요.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라인으로 유산나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미국 컨벤션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컨벤션에 갈 거니까 미국 해스텍을 좀 먹어보면 어떻겠냐고.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먹어야 됨을 느낀다면서 이렇게 본인의 속내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때는 요때다 싶어서 너의 속마음은 뭐냐고 물었더니 다시 하고 싶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못 해먹겠다고, 유산화 안에서 행복했다고, 스폰서님이 해준 말이 다 맞았다고, 너무 미안했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루의 라인을 제가 케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딜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들어오셔서 200포인트 오토도 새로 돌리시고 너무나 열심히 본인의 본업과 지금 자신의 이 유산화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고 뭔가 본인의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아쉬운 게 없는 이런 파트너 있으시죠?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냥 손 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물질적으로 전혀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한테 자꾸 뭐 월천, 이천 이렇게 이야기해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의 자존심? 그런 게 필요했어요. 이분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유산화를 포기하면 그냥 넌 나보자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살짝 너무 툭 던지면 이게 자존심을 너무 건드리는 거니까 살짝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이분은 오토를 이렇게 죽이지는 않고 계속 오토를 돌리고는 계셨어요. 유지를 하고는 계셨는데 뭔가 막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계속 그만 하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계속 이렇게 본인을 스스로 다운시키고 파트너가 있었음에도 움직이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분의 이제 처한 어떤 그 상황에서 같이 시작한 분들의 성장 스토리나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왜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난 못해놓고 있지? 왜 못해내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조금씩 이렇게 던져줬던 것 같아요. 세상은 살아낸 자와 살아내지 못한 자. 그런데 유산하는 성공자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와 포기한 자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포기할 거냐? 다 해내는데, 너보다 못생긴 애, 뚱뚱한 애, 못 사는 애 다 해내는데 너 못할 거냐? 예쁘고 잘 살고 똑똑하는데 거기에 유산까지 해내면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남편의 능력을 네 능력이 아니다. 나도 처음에 남편의 능력으로 먹고 살고 싶었었던 사람이다.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그냥 내가 보는 게 낫겠더라. 그런 이야기 해주면서 했더니 다시금 마음을 돌렸고 본인이 하고자 하니까 다시 명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쳤던 마음이. 그러면서 실버를 이제 나와서 다시 마감을 하고 본인의 이제 파트너를 케어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돈 가지고 이렇게 뭐 얼마 벌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났었어요. 이번에 반대예요. 물질적으로 너무 허덕이 이게 제일 어렵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에너지 낭비거든요, 여러분. 뭐냐면 그래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유산을 해야지, 좀 잘해야지, 더 열심히 빨리 해야지. 그런데 파트너는 어떻게 얘기하죠?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유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돈 좀 벌고 올게요. 그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은 본인의 기준에서 지금 당장 그 금전적인 게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는 스폰서 몫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할 때 제가 파트너들한테 가장 어떤 얘기 가장 많이 해주냐면 김고은 나연님 얘기를 가장 많이 해줘요. 절실하면 못하겠어요? 내가 당장 내 아이들 둘 데리고 길바닥으로 나가게 생기면 못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더 힘들고 깨닫도록 그냥 밖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은 내려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도, 그러니까 스폰서도 조금 살고 그분도 그 리더님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서 유산화가 훨씬 더 그러니까 빠른 성장을 이루시고 내가 노력만 하고 내가 더 절실하게 뛰면 내가 더 간절하게 뛰면 훨씬 더 빨리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사정하고 자꾸만 이렇게 더 쪼이고 그러면 본인이 궁지에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물어요. 안 하던 행동들을 하니까 더 악하게, 더 강하게 스폰서님한테 더 대들고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물질적으로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조금은 내려놓고 그 분들의 좀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그 급한 불을 끄다 보면 다시 그 유산화가 훨씬 더 낫다고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의 마음만으로는 힘든 일이다. 그냥 내가 그 관계식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타이밍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왔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특활 걸려서 환영해줘야죠. 고생했다고 다독여주고 이제 잘 왔다고 제자리에 왔다고 내가 함께 돕겠노라고 내 진심을 그때는 전해주셔야 되는 거죠.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려워. 힘들 때, 잠깐 쉬고 싶을 때, 다운될 때 가장 많이 하는 탓 뭘까요? 스폰서 탓. 스폰서와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건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데도 결국은 스폰서의 탓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앞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만 결코 잘못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둘 다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요? 빠르게 인정할수록 그 관계가 빠르게 마음에서 살짝 눈높듯이 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남탓하면 그냥 심하게 끝. 말빨. 서로의 잘못이 있다라면 빠르게 그 자리에서 인정하세요. 오해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점에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죠? 이 강아지가 하는 일인가요? 로봇이 하는 일인가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싫어지면 못해요.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내가 일하고 싶은 그 사람이 싫어지면 저는 이 일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과 오해를 풀고 내 진심을 전하고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고 그 관계가 풀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지금 적고 계시고 귀 경청해서 듣고 계시고 지금도 오늘도 앉아서 엉덩이 도시락되게 열심히 배우고 계시잖아요. 맞죠? 배운 리더들이에요. 결과만 두고 그 상황적인 것만 두고 내가 감정적으로 하셔서는 절대 어떠한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한 실수예요. 그래도 유산화 안에서 잘하는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을 계속 배우고 내가 스스로 좀 수양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요즘에 좀 명상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쉬고 있는 내가 10회의 소생술을 좀 해야 되는 그 리더와 속 깊은 대화 안에서 원인을 찾으시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그 해결점을 찾아서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줘야죠. 힘들었던 마음을 좀 쓰다듬어 주시고 마음 안다고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정말 악한 사람 아니고는 그 진심이 전달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지쳐서 지금 잠깐 밖에 나가 있는 분한테 지금 갑자기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유산화 얘기로? 안 된다고요. 유산화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로 계속 소통을 하다가 그 타이밍이 왔을 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요 진짜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공감 능력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 같았어요. 제 파트너가 저한테 그랬어요. 김은성은 공감 능력 하나로 월천 버는 여자다. 자,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그랬구나. 옆에 김규수 원장이 계신데 제가 이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공감 능력. 파트너랑 힘들 때 또는 파트너랑 대화할 때 파트너가 지쳐있을 때 파트너가 다운됐을 때 그 파트너 마음 하나 알아주는 거. 그 다음에 파트너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이 공감해주고 마음 헤아려주고 우리 권현진 스포너님이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고 있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렇죠. 우리 스포너님 힘들고 다운될 때 스포너님들하고 막 통화하고 만나고 그러면 갑자기 뭔가 다 해결되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스폰서가 되주시면 돼요. 내 파트너한테. 나와의 관계심 안에서 내가 꾸준히 믿고 기다린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박정태 스포너님한테 이런 질문 한 적 있어요. 제가 스포너님 어디까지 봐줘야 돼요? 파트너 어디까지 봐줘야 됩니까?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요? 응? 네, 파트너님 다 받아주셔야 돼요. 절망적이었어요. 막 여기 끝에서 뭐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은 저렇게 꼭대기까지 가 계신 건가? 과연 나는 저 자리에 갈 수 없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권현진 스폰서님도 예,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이 팀을 꾸려가고 있는 데 있어서 제 모토는 그거예요. 유지율이 가장 높은 팀, 이탈률이 가장 낮은 팀, 그런 팀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었던 그 팀의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힘들죠.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어디까지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파트너신가요? 좋은 파트너? 진짜로? 본인이 정말 내 스폰서님한테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진짜 속 한 번도 안 서겠다. 저 김구다님 진짜 그렇다고요? 없을걸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스폰서님한테 고객 때부터 진상 고객, 진상 파트너 맨날 징징대고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랬었던 파트너 같아요. 얼마나 우리 스폰서님이 저를 버리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스폰서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버리고 싶으셨나요, 스폰서님? 아닙니까? 네. 근데 저도 저희 스폰서님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리더는 모든 사람을 내가 좀 이렇게 챙겨가야겠구나. 좀 딜레마가 있었어요. 꼭 그래야 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살리면 안 돼요. 반전이 있죠, 반전. 왜냐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내 나이는 쫙 점검을 하잖아요. 자, 이 생각한다. 본인을 살리러 왔어. 살리는 게 느껴져. 소실적인가? 내가? 이런 생각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그 리더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 리더에서, 그러니까 저의 기준에서 스폰서의 이익을 위해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할까요? 심폐소생술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응? 책임감이에요. 제가 제 팀을 유지율이 가장 높은 팀으로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왜? 놓치면 그게 꼭 제 능력 부족인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놓치면 내가 너무 부족한 수장이라서,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이 친구들을 다 끌고 갈 수 없는가? 이 친구들을 함께 가자고 성공하자고 약속했는데 이 친구들을 내가 데리고 갈 수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모르죠. 아직은. 왜? 스폰서가 그 자리에 그분들이 안 와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리더님들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라인을 확인하실 때 여러분들의 소실적에서만 찾을 사람을 찾지 마세요. 진짜 살릴 만한 리더, 내 팀에서 내 대신에 나 같은 키리더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 정말 다시 내가 내 에너지를 쏟아서 살렸을 때 그분이 와서 정말로 실제로 나처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져요. 에너지 소모가 엄청난 일입니다. 저를 조금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 김성 리더님 골드 때까지는 진짜 애띠고 풋풋하고 너무 그랬는데 지금 예뻐진 건 예뻐진 건데 참 많이 노화가 진행이 됐다. 인정해요. 왜? 골드 이상이 되면 내 팀이라는 걸 꾸리게 되죠.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심폐소생술을 제가 수없이 많이 했어요. 저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이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형제 라인들까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저희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제 눈에 보입니다. 파트너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 골드 가시면 책임지세요. 저희 안티에이징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못 살려요.
에너지가 2배, 3배, 4배, 5배 들어가는 일이에요. 심폐소생술 한다고 여러분 다 살아나요? 사람이? 의술로? 의술로 다 살아나요? 그 기대하고 심폐소생술 할까요? 심폐소생술을 그 골든타임 4분 안에 정말 제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뇌사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대로 열심히 했지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정상적으로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의사들이 온 힘을 다 쏟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는다라면 여러분도 다운돼서 이 일을 못해요. 그런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스폰서가 할 몫이니까, 스폰서로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그 리더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다시 와서 정말 잘하겠지. 물론 엄청 다시 정신 차려서 바짝 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살려놓은 그들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스폰서가 엄청나게 다운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나 살리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어디건 예외 적용은 있어요. 어디건. 저는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구제불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구제불능이라는 건 뭐냐면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계속해도 안 되는, 계속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똑같은 일로서 반복되는 오히려 스폰서를 다운시키고 힘들게 하고 팀을 와해시키고 그런 경우는 큰 그림을 보고 그냥 손에 좀 놓아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고 살릴 어떤 리더들에게 여러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후원을 다니고 그럴 시간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못 찍으셨나요? 찍으세요. 자, 다 찍으셨어요? 모든 답은 있잖아요, 여러분. 꾸준한 나의 성장과, 왜냐면 유산란을 잠깐 멈췄더라도 아니면 뭐 좀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더라도 또는 잠깐 바깥에서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더라도 놓지 못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산란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유산하면서 한 번도 나는 진짜 한 번도 그만두고 싶었다라고 생각 안 하신 분 안 계실걸요? 솔직히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제가 뜸을 들였었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서는 나 진짜 때려쳐야지 이런 말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한 번씩 계속 마음에서 그분이 오시죠. 계속 그만할까? 요것만 넘으면 나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닌가? 나는 안 되나? 요것만 조금 버티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드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들도 나의 성장을 보고 있고 그분의 팀을, 스폰서의 팀의 성장을 보고 있고 내가 계속 성장하고 그 팀이 열심히 하고 뭔가 즐거운 분위기에서 계속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면 그 라인 밖에 있는 그분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소통 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꾸준한 소통을 하고 있어야 돼. 소통 안에서 나는 반드시 성장을 하고 있어야 내가 그 타이밍 안에서 그 친구한테 프로포즈를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저는요 지금도 사실 꾸준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울컥울컥했어요. 제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잠깐 지금 쉬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분에게 제가 끊임없이 계속 손을 내밀죠. 그렇지만 유산화 안에서 어떤 유산화 이야기로 손을 내밀진 않아요. 그냥 사람 김은성 그냥 내가 여기 있다고 언제든지 오면 두파벌을 환영한다고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임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한 걸음만 버려보면 내가 손 닿을 거리에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너무 늦지 않게 그렇게 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언젠가 너무 길지 않은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서 이 코아클럽에서 강의를 들을 시간이 빨리 올 거라고 믿고 오늘의 이 강의를 그분에게 꼭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오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여러분 진심을 전달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의 이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그런 소통들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파트너, 소중한 파트너가 반드시 여러분 옆자리에서 함께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이었습니다.